자, 이게 QR코드라는 게 선거법상 사실 불법입니다. 불법이고 원래는 1차원적으로 돼 있는 선으로 돼 있는 바코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왜 바코드를 사용해야 되느냐? 바코드는 이렇게 바가 있으면 그 바 밑에 있는 숫자가 그냥 바코드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닿습니다. 그런데 QR코드는 제이미선님 감사합니다. QR코드 안에 뭔가 다른 정보를 은폐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 정보 은폐 기술을 스테가노그래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쓱 보기에는 없어 보이는데 자세히 놓고 보면 뭔가 숨겨져 있다. 이런 게 스테가노그래피입니다. 스테가노그래피인데 이 스테가노그래피를 걱정하는 QR코드에 있어서 스테가노그래피를 걱정하는 논문이 있어서 저희가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스페인 논문인데요. 스페인 학자들이 쓴 논문인데 물론 영어로 쓰여져 있는 논문입니다. 근데 QR 스테가노그래피가 새로운 세대의 전자 선거 시스템에 큰 위협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딱 맞는, 우리나라에 지금 딱 맞는 얘기죠. 우리나라 지금 사전선거가 QR코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게 이 전자투표에 굉장한 위협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논문을 지금 뭐 한 9페이지 정도 되는 논문인데 저희가 좀 읽어보고 그 중에 논문 초록, 아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앱스트랙트 논문 초록 부분을 좀 번역해 봤습니다. 피스님 감사합니다. 왜 지금 이렇게 길게 돌아가느냐? 이 스테가노그래피가 지금 이번 총선에서 사전선거에서 굳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QR코드를 사용한 이유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초록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기계가 읽을 수 있는 정보를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QR, Quick Response입니다. QR코드는 현재 매우 보편화됐으며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많은 응용 프로그램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 중 하나는 전자투표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일부 전자투표 시스템은 이러한 코드를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투표에 사용되거나 투표 절차 증거로 사용되는 투표용지에도 QR코드가 사용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QR코드는 정보를 숨기는 스테가노그래피 기술에 취약합니다. 이 스테가노그래픽 기능은 전자투표 시스템에서 중요한 위협을 가정할 수 있는 은밀한 채널을 가능하게 합니다. 좀 번역이 조금 어색하죠. 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작동하는 장비, 예를 들면 멜웨어에 감염된 장치는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강요 및 투표 판매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QR코드에 숨겨진 정보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은 QR코드 내에 데이터를 숨기는 방법과 스테가노그래피 기능이 있는 QR 기록기, 판독기 응용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통하면 QR코드에 정보를 숨길 수 있고 그 QR 기록하는 거기에도 이런 걸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이 논문에 따르면 QR코드의 스테가노그래피 특성을 활용하는 전자투표 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한 공격을 분석합니다. 마지막으로 언급된 공격을 탐지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네. 논문 길이는 길지 않은데 상당히 많은 내용을 아주 압축적으로 담고 있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QR코드에 어떠한 정보를 숨길 수 있고 그걸 숨겨서 선거에서 어떤 식으로 응용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은 151조 6항에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이렇게 해가지고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 번호는 바코드입니다. 분명히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바코드인데 바코드의 형태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관위명을 담을 수 있다라고 해서 딱 3가지만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정보 담지 말라는 거죠. 아니 투표용지에 왜 쓸데없는 걸 담아요? 그건 투표용지가 누구 투표인지 인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딱 선거명과 선거구명 그리고 관할 선관위명 그래야 이제
이 사전투표용지가 그 해당 지역구에 맞게 갔는지 해당 선거구에 맞게 갔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거만 담으라는 거죠. 그 외에 이상한 정보 담으면 안 된다 라는 얘기인데, 심지어는 179조 1항 1호를 보면 이런 식으로 정규투표용지, 바코드가 적용된 정규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용지를 쓰면 무효투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QR코드를 사용해서 된 사전투표용지는 다 무효예요. 다 무효입니다. 사전투표는. 저희는 그런 논리를 밀고 나갈 겁니다. 이번 소송에서. 사전투표용지를 이렇게 QR코드를 사용해서 작성된 사전투표용지는 무효투표이기 때문에, 법률 공직선거법에 위반된 무효투표이기 때문에 그 사전투표는 무효로 해야 된다. 이게 저희의 기본 논리입니다. 아니, 굳이 법에 바코드만 사용하라고 돼 있는데 왜 바코드를 사용하라 그러느냐? 바코드는 바 밑에 번호가 있잖아요. 그 번호가 정보에 답니다. 그런데 QR코드는 이 2차원적 네모칸 안에 상당히 많은 정보를 담을 수가 있고 심지어는 숨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쓱 보기에는 여러분들 다 그 핸드폰에 QR코드 리더 있잖아요. QR 리더라는 앱이 있어가지고 그거 놓고 QR코드에다가 이렇게 대면 어디로 옮겨지고 딱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여러분 갖고 계신 QR 리더를 가지고 놓고 보면 번호가 쫙 나옵니다. 그게 이제 액면으로 읽히는 정보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정보가 다가 아니라 QR코드 속에는 그 정보 외에 또 다른 걸 숨길 수 있다는 게 이 논문 얘기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번 투표에서 그렇게 했느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오늘 저는 그걸 확인해 드릴 겁니다. 성김님 감사합니다. 성김님 감사합니다. 자, 이 국회도 이미 2018년에 9월입니다. 2018년 9월 기사인데 국회에서도 이미 투표용지에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은 현행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라고 공식 인정한 상태입니다. 바코드만 쓰라고 하는 규정하고 부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민주당의 김병관 의원, 이번에 악선했지만 김병관 의원이 QR코드를 합법화하는 공직선거법 법안을 제출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불법인 거예요. 명백하게. 아무리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됐는데 미리 적용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번 사전투표에 QR코드가 적용된 사전투표용지는 정규투표용지가 아니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선거법상 위반이에요. 공직선거법 위반된 거기 때문에 무효예요. 그래서 사전투표용지에 1차원 바코드, 막대 모양의 1차원 바코드를 적용해야 된다. QR코드는 이렇게 네모나게 돼 있는 거고 바코드는 바 형태로 돼 있는 건 저희 방송 보신 분들 다 아시겠죠? 자, 근데 2014년에 중앙선관위에서 왜 QR코드를 써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한 게 있어요. 2014년에. 그때 뭐라 그랬냐면, 첫째는 위조 투표용지를 정확히 가려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건 바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코드 써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자, 둘째, 일련 번호지를 절취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인력을 감축함으로써 유권자의 투표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 이것도 바코드나 마찬가지입니다. 바코드도 똑같은 이유에서 바코드를 적용한 거거든요. 셋째, 투표지 분류기로 선거구별을 자동 분류함으로써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개표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도 바코드도 마찬가지예요. 자, QR코드를 사용해야만 이유라고 중앙선관위에서 내놓은 브리핑 자료가 바코드를 사용해도 충분히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왜 QR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그럼 이렇게 선거인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요걸 해소할 수 있도록 이번 사전선거에 적용된 QR코드가 정확하게 어떠한 내용인지를 공개 개표를 통해서 검증을 해야죠. 공개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검증이 있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통합선거인명부 서버에서 사전투표자를 조회하고 확인한 다음에 사전투표용지에 일련 번호가 부여된다는 건데
그래서 투표용지 발급기로 전송돼서 QR코드가 생성되고 사전투표용지가 출력된다는 건데, 이거 사전투표용지 안에 일련 번호가 있다? 이거 문제입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지금 이렇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일련 번호가 사전투표용지 안에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투표인 명부하고 이 일련 번호하고 대조하면 이 표가 누구 표인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투표용지에 일련 번호가 있다면 그 일련 번호와 선거인 명부를 확인하면 이 표가 누가 찍은 표인지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디자인 바이 아키텍트님 감사합니다. 사전투표용지에서 전자개표기로 개표하면서 전부 스캔해서 기록하기 때문에 그 사전투표용지를 딱 스캔하는 순간 이 표는 누구 표다 라는 게 다 확인되잖아요. 그럼 비밀선거의 원칙에 반하는 겁니다.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비밀선거의 원칙에 반하는 거예요. 이건 명백한 무효입니다. 만일에 일련 번호가 있다면. 장영식님 감사합니다. 비밀 투표가 아니에요. 사전투표 하시는 분들은 나 누구 찍습니다. 그거 다 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자체로 만일에 사전투표용지에 일련 번호가 있다면 일련 번호를 적는 것 자체도 선거법 위반이고, 선거법은 그런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선거명, 선거구명, 선거관리위원회명만 쓰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일련 번호를 썼다? 일련 번호를 선거본부하고 대조하면 누가 찍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비밀투표에 반하는 겁니다. 제이님 감사합니다. 써니팡님 감사합니다. 자, QR코드를 조금 더 들어가 보시죠. 자, 이번 총선에 사용된 QR코드 사진을 보면 QR코드라는 게 종류가 좀 있어요. 전 다 똑같은 건 줄 알았더니 종류가 있습니다. 직접 세보니까 가로 25개, 세로 25개, 픽셀이라는 건 점입니다. 25개, 25개로 해가지고 픽셀을 통해서 저런 무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25개, 25개 픽셀은 QR코드 버전 2입니다. 버전 1은 21개, 21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현진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버전 2예요. 나중에 나온 거죠. 더 정보를 많이 담을 수 있죠. 25개, 25개니까. 자, QR코드 버전 2에는 34개에서 77개까지의 숫자가 들어갈 수 있다. 버전 1을 보시면 21이기 때문에 보면 비트 수가 훨씬 적죠. 그래서 숫자도 훨씬 적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면 버전 2에서 25개, 25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LMQH라는 게 있는데 요건 에러 보정하는 타입이에요. 에러 보정하는 타입입니다. 왜냐면 25개, 25개 픽셀을 읽다 보면 뭔가 컴퓨터가 잘못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정하기 위한 에러 보정 타입이라는 건데 그게 LMQH 4종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숫자를 넣을 수가 있다. L타입의 경우에는 77개 77개의 숫자, H타입은 34개의 숫자를 넣을 수 있다는 게 이 표에 보면 나오죠. 자, 에러 보정 레벨이 뭔지는 여기 지금 보시는 대로 왼쪽 맨 밑에 QR코드의 맨 하단에 왼쪽에서 한 7, 8번째 칸 중에 에러 코렉션 레벨이라고 써있는 여기에 L타입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M타입은 이렇게 돼 있고 Q타입은 이렇게 돼 있고 H타입은 이렇게 돼 있다. H타입은 아예 하얀색으로 돼 있고 L타입은 완전히 다 까만 막대로 돼 있고 반을 아래쪽으로 하면 M타입, 위로 하면 Q타입 이렇게 요걸로 에러 보정 레벨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L타입이다. L레벨이다. 이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L레벨은 아까 보셨듯이 77개의 숫자를 담을 수 있다는 거죠. 77개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3개의 정보 외에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관위명 이렇게 3개의 정보 외에
더 많은 정보를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QR코드에는 보통 리더기에는 읽히지 않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숨기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스테노그래피입니다. 그런데 31개 숫자만 사용할 거라면 31개, 근데 이 QR코드를 그냥 보통 리더기로 읽으면 숫자가 31개밖에 안 떠요. 근데 31개만 사용할 거라면 왜 굳이 버전2의 레벨 L 77개까지 남을 수 있는 그런 걸 했냐? 라는 의문이죠. 자, 지금 성관위에서 사용한 이 QR코드는 버전2 25개 픽셀 25개 픽셀 박도리님 감사합니다. 버전2 참 우리가 왜 한동안은 통계학 공부를 하더니 이제는 QR코드에 대해서 왜 연구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참 살기 힘들죠? 네? QR코드가 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 이런 세상이 됐으니까 대한민국 참 살기 힘들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놈들하고 싸우려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죠. 이 괴물하고 싸우려다 보면 괴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QR코드까지 연구를 해가면서 싸워야 한다는 거. 네, 여러분들 뭐 저희 방송 보시는 분은 그냥 설명을 들으시면 돼요. 이걸 뭐 연구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대신 연구해서 여러분께 잘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QR코드라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토라님, 방울하나님 감사합니다. 21개짜리도 있고 25개짜리도 있는데 버전2는 가로 25개, 세로 25개 요렇게 픽셀, 점을 찍어가지고 그걸로 정보를 표시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버전2가. 근데 밑에 에러 레벨이라는 게 에러 코렉션 레벨이라는 게 있는데 에러 보정 레벨. 이게 잘못 읽을 경우를 대비해서 보정하는 방식인데 그 보정하는 방식이 QH 타입이 있는데 LMQH 타입이 있는데 타입에 따라서 L 타입은 77개의 숫자 그리고 H 타입은 34개의 숫자 이렇게 기록할 수 있다. 그러니까 H는 에러를 더 확실하게 보정하는 대신에 숫자를 많이 못 넣는 거죠. L은 에러를 좀 덜 보정하더라도 77개나 되는 숫자를 넣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성관위에서 사용한 이 QR코드는 L 레벨의 버전2 타입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사실은 성관위에서 실제로 카드 리더기로 읽어보면 31개밖에 안 들어있어요 숫자가. 그런데 그러면 네 제이선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에러를 확실하게 보정할 수 있는 H타입으로 해도 충분한데 왜 L타입을 했느냐 이거부터 문제인 거죠. 왜 L타입을 했느냐, 왜 L레벨을 했느냐, 더 많은 숫자를 숨기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의심을. 도대체 무슨 숫자를 숨기기 위해서 이런 걸 한 거냐. 네, 금방 배우셨네요. L타입은 77개, H타입은 34개의 숫자를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건 조금 더 진전된 겁니다. 자, 보시면 이런 논문을 따르면은 패턴은 다르게 생겼는데 인식되는 값이 같은 암호화된 QR코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저희가 걱정하는 QR코드에 있어서의 스테가노그래피입니다. 그러니까 정보 은폐 기술이죠. 자, 이거 보시면 A, B, C, D 다 다르게 생긴 QR코드죠. 전부 다르게 생겼어요. 그냥 쓱 보기에도 A, B, C, D가 다 다르게 생겼죠. 그런데 A는 표면적인 값은 데이터라는 글자고 암호화된 내용은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B의 표면적인 값은 데이터, 암호화에 사용된 키값은 구글, 암호화된 내용은 시크릿,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고요. 이건 전부 지금 글씨를 집어넣은 겁니다. C의 표면적인 값은 애셔, D의 표면적인 값은 리눅스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 이 암호화, 요 C하고 D 사이에다가 C하고 D에다가 암호화해 놓은 내용은 구글과 시크릿을 암호해 놨다. 그러니까 키 값은 구글이고 시크릿은 암호화된 내용이다. 이게 요 네 가지가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겉에서 보기엔 다 다르지만. 자, 그래서 실제로 경북 구미시에서 이번 총선에서
이번 21대 총선에서 개표장에서 나온 표들을 찍은 겁니다. 어떻게 또 이런 걸 구해주신 분이 있어서 다행히 확인이 되네요. 같은 대표라는 거는 이름과 이런 것들을 보면 알죠. 국가혁명 배당금당 김국종이 나온 되면 뭐 경북 구미시가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같이 찍힌 QR코드들을 분석을 한 겁니다. 자, 6개, 위에서 6개, 1, 2, 3, 4, 5, 6 빨간 숫자 매겨놓은 QR코드가 보이시죠? 이 6개를 분석을 할 건데, 운 좋게도 여기서 뭐 대조군이 다 나왔다. 네. 그런데 이걸 그냥 QR코드 리더로 쓱 읽으면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 봤다는 거죠.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 봤다. 자, 3번 보시면 이겁니다. 자, QR코드를 읽으니까 첫 번째 QR코드, 1번 QR코드를 읽으니까 요런 31개 숫자가 나와서 여기 위쪽에 있는 31개 숫자가 나오고 두 번째는 두 번째 건데 31개 숫자가 나와서 그 31개 숫자를 가지고 다시 만들어 봤다는 거죠. 이 모로비아닷컴